반갑습니다. 배웠습니다. 나스 영상 장비 소개 및 세팅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나스 장비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스 장비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했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하고 좀 맞지 않았을 때 이 하드를 전체적으로 다 초기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레이드를 아예 레이드가 이제 0번 또는 1번 이렇게 지원이 되는 형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레이드를 변환하는 형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레이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잠깐 착오가 있어가지고 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레이드 0번이 하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레이드 1번이 말 그대로 미러링 기법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두 개 하드의 전체 용량인 6테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레이드 0번으로 세팅을 해서 독립적으로 전체 용량을 사용하는 형태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면 한 하드의 데이터가 두 번째 하드에 똑같이 복제가 되지는 형태인 미러링 방식인 레이드 1번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0번과 1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자막으로도 이렇게 다시 또 올려놨으니 저처럼 이렇게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나스 장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런 공유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공유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세팅되어 있었던 거는 지금 SK 브로드밴드 거, 머큐리 쪽에 그 공유기가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머큐리 공유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호환성이 있어가지고 나스 장비하고 라우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돌이 많이 나고, 세팅하는 게 그런 기기들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큐리 제품은 빼버리고 그냥 IP 타임 공유기를 하나를 더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 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IP 타임 공유기로 하는 형태로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 장비를 접근하는 방법은 퀵 커넥트를 통해 가지고 퀵 커넥트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그 퀵 커넥트 주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IP 주소는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92.168.0.11 해 가지고 5000번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 대한 것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일단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공유기에 대한 그런 접근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P 타임 공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관리자 모드로 접근을 할 때 내부 IP는 192.168.0.1이나 또는 10.1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유기 그 안에 관리자 그런 모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잘 이렇게 확인이 안 되질 때는 다음과 같이 192.168.0.1 이렇게 쳐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즈 자체에 실행이라는 그런 명령항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CMD라고 치게 되면, CMD 치면 도스 명령어 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도스 명령어 창에서 IP 콘피그라고 치게 되면, IP 콘피그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IPv4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IPv4 또는 기본 게이트웨이 이쪽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공유기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 게이트웨이 쪽으로 해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기본 게이트웨이를 쳐주게 되면 IP 공유기 또는 공유기의 내부의 관리자 모드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떠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192.168.0.1 이렇게 치게 되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로그인 화면이 나오지고, 여기서 자기 그 로그인 관리자 그런 계정을 쳐주고 패스워드를 쳐주고,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 그쵸, 패스워드를 모르는 경우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패스워드 아는 법은 각 공유 회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IP 공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관리 도구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관리 도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까 여기 지금 윈도우 키하고 R키를 눌렀을 때 이 제 지금 현재 컴퓨터 방송용 PC의 IP 주소가 내부 IP인 192.168.0.6번이다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이 공유기 내부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기 IP 타임 공유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P 공유기의 고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관리에 지금 내부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부 네트워크 설정 들어가면 여기에 자기 PC에 자기 지금 공유기에 물려있는 각각의 장비들의 IP 주소, 내부 IP 주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이 지금 현재 IP를 192.168.0.5번을 할당을 받아갖고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방송 PC는 아까 보셨던 192.168.0.6번이죠. 6번하고 지금 물려져 가지고 인터넷하고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 19168.0.7번 같은 경우는 제 지금 현재 겔텐 태블릿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19168.0.10번이 제 갤노트 스마트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9168.0.11 요 부분이 제 지금 나스 장비하고 세팅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기 내부의 관리자 모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면 고급 설정 부분에가 내부 네트워크 설정 부분이 있고 내부 네트워크 설정 부분에가 다음과 같이 할당받은 IP의 그런 어떤 주소들을 쭉 확인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IP라는 개념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IP는 두 가지로 그렇게 간단하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시스템 요약에서 보시면 여기 외부 IP 주소가 있고요. 외부 IP 주소.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 설정에서 내부 IP 주소가 있습니다. 내부 IP 주소 이렇게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인 IP 주소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할당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ISP 업자를 통해서요. ISP 업자가 SK면 SK, KT면 KT, 하나로면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가정의 인터넷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나 또는 두 개씩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형태를 공식 IP, 그래서 릴 IP 또는 웨이브 IP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IP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IP 주소를 웨이브 IP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브 IP 안에가 하나하나 공유기를 통해서 별도로 내부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고 할당을 받는 주소들 그런 어떤 형태들을 내부 IP라고 합니다. 근데 내부 IP, 외부 IP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 IP 주소는 집으로 따지면 우리 집의 대표 주소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어디에 아파트 몇 단지에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아파트 집 또는 우리의 집의 주소로 할 수 있고요. 그걸 외부 IP 이건 다 공식적인 주소죠. 그래서 공식적인 주소로 할 수 있고 그 집 안에가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주소 이런 것들이 내부 I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가 피아노 있지, 노래방 기기 있지, 그 다음에 믹서기 있지, 노트북 있지, 컴퓨터 있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위치들을 정확하게 컴퓨터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한테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공유기고 그 공유기에 몰려있는 공식 IP인 외부 IP를 통해서 내부 IP에 몇 번에가 컴퓨터가 방송용 PC가 물려있고 그 다음에 몇 번에가 노트북이 물려있다라는 형태의 개념을 지정을 해주는 거, 그 물건들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을
바로 이제 내부 IP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내부 IP 주소는 뭐 192.168.05번이었고 6번이었고 노트북의 IP 주소는 05번이었고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 외부 IP 주소를 치고 들어왔었을 때 컴퓨터 방송용 PC로 들어와라 하는 형태가 공기를 통해서 이 내부 IP에서 자동 할당되어 있는 6번의 그런 어떤 위치를 찾아가지고 방송용 PC다라고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P는 간단하게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런 어떤 IP로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다. 외부 IP 주소와 내부 IP 주소. 외부 IP 주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공인 IP를 한다. 내부 IP 주소는 내부망에서 사용되는 사설 IP다. 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IP가 이렇게 지금 현재 쭉 물려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설정들이 있는데 이런 설정들은 하나하나 이제 다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나스 장비를 세팅하면서 라우터 부분에 있는 NAT하고 라우터 관리 부분에 있는 포트 포워딩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하고 DDNS 기능이라 해가지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말 그대로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에 관련된 거, 그게 아마 특수 기능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까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공기와 IP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부 설정에서 지금 현재 나스 장비는 192.168.011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92.168.0.11번 누르고 시놀로지사에서 나온 나스 장비의 기본 접근 포트는 공유기에 물려있는 IP 주소 콜론 치고 포트 5000번을 쳐줍니다. 이렇게 포트 5000번을 쳐주면 똑같이 나스 장비로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집니다. 아까 퀵 커넥트 아이디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공유기에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 접근하는 방법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렸고, 일단 이제 여기서 제일 처음에 설치했던 퀵 커넥트 아이디 자기 계정이죠. 어떻게 보면 계정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계정 아이디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스 장비의 메인 지금 현재 운영체제의 화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일단 네 번째 영상을 종료를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메인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가 제어판, 파일 스테이션,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쭉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렇게 제어판, 파일 스테이션, 이지 인터넷, DSM 도움말, 패키지 센터 뭐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시게 되고, 기본 패키지라고 있는데 그 기본 패키지까지 탑재를 하게 되면 기본 패키지가 미디어 센터하고 몇 가지가 더 설치가 되지는데 저는 그걸 설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초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탑재하기 전에 이제 종료를 해가지고 요거까지만 설치한 상태입니다. 제어판은 컴퓨터의 제어판하고 똑같다면 생각하셔도 됩니다. 윈도우즈의 제어판하고. 그 다음에 파일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내 이제 이 나스 장비 안에 있는 파일의 그런 어떤 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지 인터넷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공유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라우팅 세팅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준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어드바이저 요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장소 관리자, 오늘은 이 저장소 관리자, 그 다음에 제어판 안에 있는 업데이트 및 복원 요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사용자도 설명을 드릴 거고, 공유 폴더도 설명을 드릴 거고, 파일 서비스도 설명을 드릴 거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및 복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업데이트 및 복원 DSM
DSM 업데이트 해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 구성을 자동으로 할 것이냐 또는 수동으로 할 것이냐 그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으로 자기가 DSM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가 자동으로 최신 버전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건들 필요 없고, 구성 백업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봤으니까 볼 필요 없고, 재설정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중요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설정 부분에서 공장값 재설정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막 테스트 해보고 이 나스 장비로 막 이것저것 또 깔아보고 여기 또 깔아보고 패키지 뭐 이런 것도 깔아보고 자기가 공유 폴더도 만들어보고 막 제어판 안에 들어갔고 막 삭제도 해보고 하면서 모든 걸 초기화를 시킬 때,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또 막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제어판 안에가 업데이트 및 복원 안에가 재설정이라는 메뉴 안에가 모든 데이터 지우기, 공장값 재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싹 모든 게 공장값으로 초기화가 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스 장비로 접근하려면 여기 인터넷 주소창에 find.synology.com 또는 자기의 IP 공유기, 그죠? 공유기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공유 주소 치고 5000번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스 장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서칭해서 찾는 그 어떤 과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형태가 열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연습하다가 아이고 뭐 잘못됐다 싶으면 제어판에 들어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및 복원 들어가셔가지고 재설정 들어가서 모든 데이터 지우개, 공장값 초기화를 실행하면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메뉴 들어가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의 레이드 0번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메뉴에 저장소 관리자를 들어가게 되면 저장소 관리자가 볼륨하고 이제 스토리지 풀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가 생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형태 같은 경우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볼륨 그 레이드 기능인 시놀로지 하이브리드 레이드 볼륨이라 해가지고 요 볼륨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 탑재가 됐었을 때입니다. 레이드 1번으로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미러링 형태로 되는 형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다 삭제를 시켜놨고요. 원래는 이제 볼륨도 생성되어 있고 스토리지 풀도 생성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싹 삭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륨을 생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레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로 유형을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에서 생성 버튼 누르고, 지금 여기 보면 빠름은 SHR 볼륨,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놀로지 하이브리드 레이드라 해가지고 레이드 1번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레이드 0번을 선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토리지 풀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누르고 보다 우수한 성능, 이거는 단일 볼륨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레이드 1번의 그런 어떤 형태, 그 부분에 대한 그 유형을 뜻하는 거고, 보다 높은 유연성 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다 높은 유연성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누르면 다음과 같이 레이드 유형을 여기서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풀의 레이드 저 같은 경우는 0번으로 해서 두 개를 말 그대로 같이 이렇게 전체 용량을 사용하는 형태로 하려고 지금 레이드 0번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고 디스크가 1, 2번 이렇게 같이 있다. 내용 디스크 시게트 3테라짜리 하드가 지금 현재 보여지고요. 다음 새로 추가된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나오면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에 지금 디스크 검사 수행인데요. 검사 수행 요 부분에서 예를 선택하게 되면 불량 섹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클러스터 검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않고 아니요 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요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최적화하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볼륨 구축 과정에서 뭐 발생 과정 동안 불량 섹터가 다시 매핑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요 누른 다음에 스토리지 풀 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5테라, 5.45테라 이렇게 나오죠. 최대 용량이.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다음 누른 다음에 적용 누르게 되면 자기가 이제 설정을 저장을 하고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의 레이드 0번 형태로 해서 데이터 보호 기능은 없다는 게 맞겠죠. 레이드 1번이 미러링이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형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저장 기능 형태로만 사용할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볼륨 1번을 생성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볼륨 1번이 생성 완료되지고 난 다음에 뭐 상태 뭐 생성 중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 최적화 중 나오고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볼륨이 생성되면서 스토리지도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스토리지는 정상적으로 세팅이 다 끝났고 본인이 저쪽 이 OS가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생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볼륨 쪽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볼륨의 상태 해가지고 파일 시스템 최적화 중이 이게 진행이 됩니다. 요것이 시간이 한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제일 처음에 이 나스 장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데폴트에 그런 어떤 DSM 설치 방법으로 세팅을 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프롬들도 깔아보고 제어판도 확인해보고 설정도 변경해보고 뭐 보안도 설정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는 공유 폴더도 생성해보고 했던 것들 그런 어떤 연습 상황들이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제어판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업데이트 및 복원 들어가가지고 재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데이터를 공정 초기화로 돌린 다음에 싹 지우고 그러고 나서 메인 메뉴 들어가가지고 메인 메뉴에서 저장소 관리자 들어가가지고 저장소 관리자에서 기존에 있던 볼륨 그 자체 기존에 있던 볼륨하고 스토리지를 다 삭제한 다음에 볼륨 새로 생성해가지고 생성하는 과정 중에서 단일 시스템이 아닌 말 그대로 각각의 독립 시스템의 그런 어떤 레이드 선택해주는 모드를 찾아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레이드의 그런 어떤 유형을 0이냐 1번이냐 선택해서 다시 한번 생성 작업을 해주면 모든 것들이 일단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하고 기초 그런 어떤 세팅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프롬들을 깔면서 그런 어떤 프롬들이 어떻게 이제 깔리면 어떤 형태로 변경되는지 그리고 공유 폴더는 또 어떻게 변경이 되고 보안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메뉴들을 살펴가면서 직접 이렇게 같이 해보는 형태로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